네, 첫 번째 키워드 수포자입니다. 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보통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수포자 지도부, 무대책 살떨려. 여수도권 출마자들 불만 폭발입니다. 수학을 포기했다는 게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수는 수학이 아닙니다. 수도권 포기자. 네, 수도권을 지도부가 포기했다. 대책이 없어서 살이 떨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뛰는 예비 어떤 출마 예정자들이 굉장히 하고 있는 얘기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네. 수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그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을 그렇지. 포기하면 그렇죠. 수능을 칠 수가 없는데 이게 수포당이라고 네, 그래서 수도권을 포기한. 그러면 이게 수도권 이렇게 심각한데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을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네. 거면 사실은 이건 민심의 요구에 저항하는 반란입니다. 수도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도권을 지키고 수도소를 지키기 위한 이 이태신과 같은 정의의 사령관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엔 이 상태로 지금 예. 당 지도부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우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는 약 3곳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에 실시된 분석에는 강남 3구 중에 6곳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강남 3구의 각 구 중에 을 지역은 아마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김근식 당협위원장, 김용남 전 의원 등등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 지금 수도권에서 뛰는 원외 인사들이죠. 근데 특히 주원규 위원님, 지금 보면 김용남 전 의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서 지금 추세면 6석도 아니고 3석밖에 안 된다. 6석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반토막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봤을 텐데 네. 이제 강남 을의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6곳 중에 그 3곳은 어떻게 보면 좀 진보층의 그 입주자들이나 그 거주민들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런 의견들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분위기를 지금 감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합 지역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들을 사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안에서는 저런 것들은 너무 패배주의적이다.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다. 이렇게 뭉개거나 아니면 무시할 게 아니라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권에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불만을 폭발하는 이유 중에는 네. 김기현 대표의 어떤 용단이나 용퇴에 대한 혁신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하마평에 거론되는 지역들이 모두 부산 지역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저는 농축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되었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찌 되었든 네. 어떤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어떤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수도권에서 용기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네. 오히려 패배주의를 자초하고 있는 거는 당 지도부와 그리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대통령실 출신 관계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 추세면 3석밖에 안 된다라는 김용남 전 의원의 그 얘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 말고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실명이 지금 나오죠. 김웅 의원, 송파갑입니다. 사실 송파 지역은 원래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텃밭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곳이었는데 송파갑은 지금 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김웅 의원, 지도부는 수포자들이다. 당 수술 시기를 이미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익명으로 수도권 현역 의원입니다. 이제는 정말 살 떨린다. 지도부가 영남이라 심각성을 모른다는 느낌이다. 이승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지도부 용퇴는 전제 조건이고 용퇴 없이 쇄신을 외쳐봐야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 익명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네. 사실 양 의원님은 지금 대구가 TK가 지역구세요. 아까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만 TK 빼고는 다 지금 열세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주변 동료 의원들, 특히 수도권 지역이면 원외 당협위원장도 있고요. 힘들다 이런 목소리 직접 사석에서 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은 적이 있고요. 네. 사실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네. 예전에 대선을 치를 때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선 치를 때에도 네. 그해 12월 달하고 1월 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도 패배한다 뭐 이런 굉장히 분위기들이 당내에 기류가 있으면서 위기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수도권의 위기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경계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네. 이 지점에서 이렇게 패배한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혁신위의 종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여론조사했던 결과가 나오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속에서 끓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과정인데 네. 위기는 저는 위기를 인식하게 되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사, 앞으로 국민의힘이 가야 될 새로운 서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동시에 또 저희 나름대로는 혁신위에서 제안한 저희가 숙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숙제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좀 쏙 들렸던 것이 인지한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 있다. 위기를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고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변화 때를 놓쳤다. 한동훈이 와도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뭐 약간 패배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혁신이 종료랑 또 맞물리고 여론조사 내용이 나와서 좀 더 이렇게 분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얘기는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미 실기했다. 뭐 이게 뭐 다시 뭐 위기임을 알고 다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이제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때 어떤 대책을 내놓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가져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도 저는 뭐 일부 타당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이른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 의원이랄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살떨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부는 영남 지도부잖아요. 네. 지금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랄지 내년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민심을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다 해봐요. 내가 내년 당선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영남 지도부가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사실 혁신위원회의 어떤 출발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게 바로 민심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받아들인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이준석 징계 취소 정도? 네. 이것은 뭐 사실은 총선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전략적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 중에 중진, 친윤,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응하고 있지 않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공관위를 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공관위 꾸려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관위를 빨리 꾸려서 네. 공관위에서 혁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공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죠? 김기현 대표가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민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신뢰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 불출마 선언하고 이 체제를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사퇴를 아예 해버리든지 네. 어떤 뭔가를 카드를 좀 보여주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가자는 그러한 이미지밖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아주 지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도부 체제가 이거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나 수도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부에 대한 뭐 이런 얘기, 요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다 누린 장관 수석들이 꿀 지역구 싸움, 타이타닉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 네, 실명으로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사실 이 도봉갑이면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험지죠. 험지입니다. 여기 지금 당협위원장. 이번에 뭐 첫 도전도 아니고 계속 여기서 지금 계속 이 지역에서 계속 출마를 해왔었던 김재섭 당협위원장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수도권 민심이 안 좋다, 안 좋은데 여기에서 정부에서 다 누린 장관 수석들이 또 꿀지역구를 가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냐, 타이타닉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타이타닉 침몰한 배죠. 네. 근데 침몰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서서히 침몰하면 침몰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한테 여쭤봐야겠죠. 신현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타이타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특히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불만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실망, 중도층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용산에 있는 인사들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분들이 주요 안정 지역에만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윤핵관들이 더 뭔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전혀 총선을 대비한 신선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네. 뭔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도 바뀌지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감을 해버렸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참 깝깝하다, 고구마 같다라는 것들이 다 투사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분명히 솔루션을 갖고 나와야 될 타이밍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와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민생 이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부 여당인데 뭐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부분, 공매도 금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실패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부산 엑스포도 실패함으로 인해서 뭔가 외교 영업 사원을 자청했던 윤 대통령의 그런 퍼포먼스들이 결국에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아마 지지율과 이런 표심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이 실망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이 민심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를 말씀을 하셨어요. 양금희 의원님.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 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네. 사실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그 김기현 대표랑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오찬. 초청해서 오찬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기현 대표 체제 내에서 혁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네. 그리고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 등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들이 사실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힘을 실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숙제를 푸는 시간이 국민의힘에 왔고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저희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인유한 위원장이랑 김기현 대표를 용산으로 불러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비공개 오찬을 했었던 그걸 보았을 때 빈손 혁신이는 아니다. 이제 약간 좀 시간을 두고 혁신이가 내준 숙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그 부분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또 그런데 이제 이 현 정부에서 뭐 용산에서 뭐 주변 뭐 아니면 뭐 장관들이 이 내각에 있던 장관들이 꿀지역구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 어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들은 꿀지역구 갑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김재섭 당협위원장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뭐 지금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다 지금 꿀지역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출마 예상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뭐 원희룡 장관도 있어요. 개항을 험지 중에 험지로 볼 수 있는 개항을 나가는 원희룡 장관도 있고요. 뭐 지금 수도권에 나가는 경기 의정부갑 전희경 전 비서관도 있고 인천 연수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뭐 이영 이 중기부 장관 서초을 그리고 분당을의 박민식 장관과 김은혜 전 이 수석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경북 영주 양양 봉화울진의 안보실 2차장, 대구 북갑의 정강삼 전 비서관, 대구 달성, 네 여긴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래 지역구긴 하죠. 또 다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등등등 해서 지금 보면
경북, 부산, 네, 대구가 쭉 있습니다. 수도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저기 보다 보니까 대구 북값이 나옵니다. 양금희 의원님. 네. 여긴 양금희 의원님 지역구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경강삼 시민소통비서관이 지역에 내려온다는데 위기감 느끼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붙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도 네.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행정가들이나 비서관들이 총선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그 예전처럼 전략공천은 없다. 본인이 가서 실력껏 싸워서 이겨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현재 우리 당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려오시면 저랑 뭐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저희 당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기 오늘 이 얘기가 나온 데에는 김재섭 당협위원장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네. 이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저분이 그랬어요. 저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본인이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험지지만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지역적 태어나거나 기반이. 아니면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전략공천이 아니고 본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제가 개념치 저는 안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 이것을 할 때 본인들이 대통령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약간 낙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략공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뭐 정정당당하게 붙어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정정당당하게 경선 통해서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번에 이 개각 대상으로 나온 장관들 그리고 이제 수석들, 전 수석들 얘기까지 좀 어디 출마하는가 좀 같이 봤는데 지금 상당히 어쨌거나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안 좋은 것만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과 버무려져서 결국에 화살이 어디로 향하느냐. 김기현 대표 이 지도부한테 향하고 있습니다.